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역학의 챕터 10, 라그랑지안 미케닉스, 라그랑지 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라그랑지 역학은 목차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밀턴의 변분 원리, 일반화 좌표, 보전력계의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 그다음에 구속력, 라그랑주 곱수, 그다음에 달랑베르의 원리, 일반화 힘, 해밀토니안 함수, 해밀턴 방정식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 지금 라그랑지 역학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뉴턴 역학을 배워왔는데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뉴턴 힘의 F는 ma를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식은 x 성분, y 성분, z 성분 다 벡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라그랑지 역학은 스칼라 방정식입니다. 스칼라 에너지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그것이 뉴턴의 운동 방식과 같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유익한 그 뉴턴 역학과 쌍벽을 이루는 역학이 라그랑지 역학이고 많은 경우에 라그랑지 그 방정식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변분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해밀토니안의 변분 원리라고 하는 건데 해밀턴 변분 원리를 영어로는 이제 variational principle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최소 작용의 원리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작용의 원리는 영어로 이제 least action principle 그래가지고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모든 물체는 시공간의 최소 원리를 따른다. 예를 들면 최소 원리가 뭐냐? 움직이는 물체는 최단 거리를 가고 거나 혹은 최소 시간을 지나는 경로를 택하고 또 입자들의 집합은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되는 최소가 되는 그런 배열을 따른다. 이게 바로 이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 혹은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틀에서 만든 것이 이제 해밀턴의 변분 원리인데 이 해밀턴의 변분 원리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밀턴의 변분 원리로부터 얻어진 것이 라그랑지 방정식입니다. 이 라그랑지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 라그랑지 방정식은 스칼라 방정식인데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방정식인데 이 라그랑지 방정식의 솔루션이 결국은 뉴턴의 운동 방식하고 같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변분 원리를 보기 전에 예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예제는 뭐냐면 평면상의 XY 평면상에서 XY 평면상의 어떤 라인 엘리먼트, XY 평면상에서 어떤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거리에 대한 랭스에 대한 엘리먼트, 거리 요소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2차원 평면상에서의 랭스 엘리먼트를 제가 DS라고 하면 DS는 x dx의 제곱 스퀘어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랭스 엘리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 어떠한 두 점 그 1과 2가 있는데 그 두 점에서 한 점 1에서 다른 점 2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될 때 이동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그림은 그냥 큰 틀에서 빨간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검정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무지무지 많은 경로를 따라서 그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떤 이미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커브에 지나는 경로의 토탈 랭스를 내가 계산을 해주면 그 토탈 랭스를 제가 J라고 둘게요. J는 이 라인 엘리먼트를 랭스 엘리먼트를 1이라는 지점에서부터 2라는 지점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잇는 어떤 곡선의 토탈 랭스가 될 거예요. 토탈 랭스. 이 경우에 ds라고 하는 라인 엘리먼트는 스퀘어 루트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제가 요 놈을 갖다가 x dx를
그, 그 스퀘어 루트 제곱근 바깥으로 빼주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그 dx의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dy 나누기 dx의 제곱,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제가 이 빨간색 부분을 갖다가 제가 f라고 정의를 할게요. f, 빨간색 부분의 함수를 펑션 f라고 정의를 하고, 이 펑션은 일반적으로 x, y의 함수, y of x, 그 다음에 y 프라임, 우리가 이제 y 프라임을 제가 dy, dx를 y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y 프라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는 y 프라임 x는 있지만 y of x는 없고 y 프라임 x만 있지만, 일반적인 펑션은 이렇게 y와 y 프라임의 함수, 그다음 y하고 y 프라임을 보통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x를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에 따라서 y하고 y 프라임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이 특별하게 이 펑션은 지금 그 아규먼트 안에서 보면 종속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y가 x의 함수고 y 프라임도 x의 함수인데, 어떤 함수의 또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J를 그래서 우리가 펑셔널이라고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펑셔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심플하게는 함수의 함수다, 펑션의 펑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점을 잇는 어떤 임의의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어떤 두 점을 잇는 임의의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는 조건을 찾으면 그 펑셔널이 j 값이 미니멈 밸류를 갖는 최단 거리의 조건은, 두 점을 잇는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는 조건은 이 펑셔널 j가 최소값을 가질 때가 그 최단 거리의 조건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두 점, 공간상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잇는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는 조건은 펑셔널 j가 최소값을 갖는 그런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는 게,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 방법이 바로 변분법이에요. 변분법은 영어로는 이제 calculus of vari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변분법의 기본 원리는 이 펑셔널 j가 최소가 되게끔 해주는 y가 뭐냐, 펑셔널 j가 두 점을 잇는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게끔 해주는 y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는 뭐 너무너무 당연하게 세 개의 곡선 중에서 최단 거리를 주는 놈은 당연히 빨간 직선이 되겠죠. 이 빨간 직선이 이제 미니멈 패스를 주는 거고, 그 값을 제가 이제 y0라고 둘게요. y0. 그럼 나머지 빨간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곡선은 이 직선보다는 최단 거리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어로 지금 제가 써놨는데, what function y is the stationary value of j. 어떤 펑션 y를 택해야지 j 값을 최소값으로 주는 놈을 찾을 것이냐. j가 최소가 되는, 수학적으로는 이제 극대값이라고 하는, 극값은 미니멈 또는 맥시멈인데, 이 경우는 미니멈 밸류를 택하면 되죠. 미니멈을 주는 값을 우리가 stationary value, 정상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stationary value의 의미는 미니멈의 의미다. 미니멈을 주는 j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y는 어떤 놈인가? 내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파란 곡선을 좀 이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빨간 게 최소값을 주는 직선이고, 나머지 곡선들은 빨간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곡선들은 최소값을 주는 곡선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변분, if y0 is the stationary value, 내가 지금 빨간 직선이 stationary 값을, 미니멈 밸류를 준다고 하면, 나머지 any other varied path, 내가 임의의 또 다른 그 빨간 직선을 제외한 파란 곡선들, 그걸 또 다른 변화된 경로, 그게 변분 경로, varied는 변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any other varied path, 또 다른 변화된 경로, 변분 경로를
제가 그냥 함수로 나타내주면 얘는 그 미니멈 스테이셔너리 밸류 y0에다가 알파 타임스 에타 of x 에타라고 하는 어떤 펑션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변분 경로는 이 최적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주는 y0 플러스 알파 타임스 에타 x 그러니까 에타라고 읽고 얘는 이제 어떤 x의 함수가 되겠죠. 알파는 어떤 컨스턴트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에타라고 하는 놈은 빨간 직선 그림상에서 빨간 직선과 그 파란 곡선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알파 에타 x예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가를 나타내 주는 그 척도가 되겠죠. 근데 이 에타는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x1하고 그 x2에서는 y0 x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에서는 같고 엔드 포인트가 아닌 데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타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타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에타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에타가 x가 x1 또는 x2일 때는 에타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0이 되면 돼요. 그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이 변분 경로에서 에타가 만족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변분 경로를 제가 y의 x, 알파라고 둘게요. 펑션이 x만의 함수가 아니고 이런 이제 알파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최적인 경로 y0x 최적 경로를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주는 경로를 y0x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나머지 경로는 다 변분 경로인데 그 변분 경로의 척도는 알파 타임스 에타 오브 x가 되는 거고 이놈을 y0 더하기 알파 에타를 더한 놈을 y x, 알파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varied path 이렇게 얘기할게요. varied path는 항상 y0 x보다 더 긴 거리를 주겠죠. 그리고 이제 에타가 만족해주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에타 x1 하고 에타 x2에서는 이 값이 에타가 0가 돼야 된다.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변분 경로에 대한 토탈 랭스 J 값을 구하면 J는 F가 펑션 of Y하고 Y 프라임인데 이때 Y는 변분 경로에 대한 Y와 Y 프라임을 내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변분 경로는 얘가 Y0가 아니라 Y, 그러니까 X하고 알파의 함수 Y, X, 알파 Y 프라임은 dy, dx를 제가 y 프라임, x에 대한 1차 미분을 y 프라임이라고 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변분 경로에 대한 펑셔널 j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결국은 x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고 남는 거는 알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j라고 하는 거는 변분 경로에 대해서는 다 적분을 해주고 나면 f를 적분해주고 나면 알파에 대한 함수로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얘가 j가 있어 function of alpha라는 걸 나타내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 이 j가 그 미니멈 밸류를 갖는 컨디션, 그게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라고 했죠. 정상값 조건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당연히 이 j가 펑셔널 j를 제가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놈이 0이 되는 그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미니멈 밸류를 찾는 조건이잖아요.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d 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그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죠? 당연히 알파가 0일 때 최소값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서 알파 이퀄 0을 넣어주면 그놈이 0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미니멈 밸류 컨디션이에요. 그걸 이제 펑션으로 나타내지만 y 알파 알파 대신에 y0x y 대신에 y0를 넣어주면 그놈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입니다. 이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서 그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 어떤 건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이 펑션이 그냥 y 프라임의 제곱, dy, dx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펑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y는 yx는 그냥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 2차원 평면상에서
이게 이제 y of x가 일종의 그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주는 y가 되겠죠. 스테이셔너리 밸류를 주는 y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y에서 벗어난 모든 경로는 다 변분 경로가 될 텐데 그 변분 값을 특정하게 제가 에타를 사인 펑션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더한 경로 에타 오브 x가 이제 사인 x로 줬을 때 그 변분 경로 y 알파 콤마 x는 x 플러스 알파 사인 x. 나머지 이제 파란색으로 쓴 놈이 이제 변분 경로, 최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로죠. 그러한 경로에 대해서 x가 0에서부터 2파이 되는 구간에서 j 알파를 구하고 j 알파의 최소값 스테이셔너리 밸류가 알파 이퀄 0에서 발생함을 증명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의 변분 경로에 대한 J값, 펑셔널 J를 쓰면 어떻게 되죠? J는 펑셔널 J 알파는 F, Y, X, 알파, 그 다음에 Y 프라임, X, 알파, 뭐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이제 F는 지금 DY, DX니까 이때 Y에 먼저 X, 알파, 변분 경로에 대한 Y는 X 플러스 Y, X, 알파는 YX 더하기 최적인 경로 Y0 X에 해당되는 YX 더하기 알파 에타 X인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에타가 사인 알파라고 했죠. 그리고 YX는 그냥 X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알파의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문제에서는 그럼 이놈을 갖다가 제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dy dx는 1 더하기 알파의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y 프라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j 알파 요 펑셔널에 대한 그 구하는 j 알파는 뭐냐 하면 지금 f인데 f가 dy dx의 제곱이니까 이거 f가 dy dx의 제곱이니까 y 프라임의 제곱인데 그놈이 dy dx가 1 더하기 코사인 알파죠. 그놈을 제곱해주면 뭐 1 더하기 2 알파 코사인 x 더하기 뭐 알파 제곱 코사인 제곱 x 이놈을 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x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는데 코사인 적분해주면 사인이 되고 사인을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이놈은 기여를 안 하게 되겠네요. 0이 되겠네요. 그죠? 0이 아닌 값은 이렇게 빨간색 1하고 알파 제곱 코사인 제곱 x가 0이 아닌 값을 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이제 1을 적분해주면 x 그러니까 얘는 2파이를 주고 얘는 아마 파이 코사인 제곱 x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그냥 파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2파이 더하기 알파 제곱의 타임스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0에서부터 2파이 구간 사이에서의 j 알파 값이에요. j 알파를 0에서 2파이까지 구하면 그 값은 2파이 더하기 알파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j 알파를 최소값으로 해주는 j 알파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알파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dj 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파이 알파가 되잖아요. 2파이 알파가 되고 그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알파는 0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구간에서 두 점을 잇는 최소 경로는 이 y가 x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로는 이 알파 이퀄 x보다 다 큰 경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그젬플입니다. 우리는 스테이셔너리 밸류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장 일반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특정한 직선과 그 직선에 대해서 사인 알파로 변분한 경로를 비교한 특수한 예를 보여줬는데 가장 그럼 일반적인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J를 정하고 그 뒤 그러니까 J에 대해서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J를 알파에 대해서 그 토탈 데리버티브 상미분을 해주면 이게 dd 알파
그다음에 이게 이제 J 값이니까 변분 경로에 대한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걸 미분해주는 거죠. 펑션은 이제 일반적인 제가 펑션을 썼어요. 그러면 이놈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펑션 안에 있는 함수 y하고 y 프라임이 알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체인 룰을 써가지고 y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또 y 프라임을 미분해주는 방식으로 체인 룰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놈은 그러면 이제 이 상미분이 어떻게 되냐면 편미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dd 알파가 토탈 데리버티브가 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면 y 그 지금 알파를 가지고 있는 놈이 y하고 y 프라임이니까 얘는 df dy 그 다음에 여기 dy를 나눠주고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dy df dy dy d 알파 더하기 df dy 프라임 dy 프라임 d 알파 이렇게 상미 바깥에서의 상미분이 알파에 대한 상미분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면 파셜 데리버티브 편미분으로 바뀌면서 그 알파를 가지고 있는 놈을 편미분 해주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체인 룰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요 지금 이 토탈 데리버티브가 파셜 데리버티브로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 첫 번째 놈하고 두 번째 놈을 제가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df dy dy d 알파 요거를 적분하는 거를 먼저 보면 첫 번째 식이에요. df dy dy d 알파를 적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y라고 하는 거는 varied path 변분 경로에 대한 y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값은 이놈은 알파를 포함하고 듣고 있자니까 0. 그러니까 얘는 에타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에타 of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dy d 알파 자리에 제가 에타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df dy 에타 dx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다시 넣어주면 제가 요 df dy dy d 알파 자리에 그냥 df dy times 에타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빨갛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변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dj d 알파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유로 df dy times 에타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두 번째 식은 df dy 프라임 dy 프라임 d 알파는 y 프라임은 일단 뭐죠? y 프라임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y 프라임 자리에 dy dx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dy dx 넣어줄 수 있는데 얘는 순서를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편미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해줘도 되고 지금 원래대로 dy y 프라임은 dy dx인데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줘도 되고 지금처럼 순서를 바꿔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x에 대해서 나중에 미분해줘도 됩니다. 그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x를 먼저 미분해주건 뭐 알파를 먼저 미분해주건 그래서 지금 y 프라임은 dy dx인데 그 x에 대한 미분을 나중에 알파 다음에 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으로 바뀐 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식은 뭐냐면 dy d 알파라고 하는 파셜 y에 대한 편미분을 x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분을 해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 계산하려면 얘는 계산하려면 dy d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에타라고 하는 걸 왜 알았으니까 이 dy d 알파 자리에 에타를 넣고 그놈은 뭐냐면 결국은 df dy 프라임 d 에타 dx dx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dy d 알파 자리에 에타 of x를 지금 넣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요 놈은 그 부분적분이라고 그 integration by part 부분적분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부분적분은 여러분들 다 알듯이 uv 프라임을 적분해주면 얘는 v 프라임은 이제 어떠한 v를 미분해 준 거죠. 그래서 uv 프라임은 uv 마이너스 u 프라임 v 이렇게 그 적분하는 걸 우리가 부분 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integration by part. 그러면 여기에서의 v 프라임에 해당되는 게 d 에타 dx. 그게 이제 에타 프라임이죠. 에타 프라임이 v 프라임으로의 역할을 해주고 df dy 프라임을 제가 u라고 두면 요 놈은 df dy 프라임 에타를 x1에서부터 x2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u 프라임이 df d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df dy 프라임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고 네, v를 해주면 그게 이제 에타가 되겠죠. 그래서 에타를 앞으로 이제 빼고 에타 ddx df dy 프라임 dx 이게 이제 부분적분을 해준 겁니다. integration by part 해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에타는 이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이 펑션 df dy 프라임하고는 상관없이 에타가 바운더리 컨디션 에타가 x1하고 x2에서는 다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그냥 0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남는 건 두 번째 항만 딱 남아요. 이 두 번째 항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제 에타는 공통인수가 돼요. 첫 번째 항도 에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항도 에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타는 공통인수라서 바깥으로 빼내면 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df dy 마이너스 ddx의 df dy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펑셔널 j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건 적분 형태로 나타내주면 인티그럴 x1에서부터 x2까지 df dy 마이너스 ddx df dy 프라임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에타 dx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너럴한 그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에요. 우리가 펑션을 내가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y와 y 프라임의 함수로 주어지는 펑션이 있을 때 j를 최소화시켜주는 j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djt 알파가 0이 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djt 알파가 0이 되게끔 해주는 컨디션은 뭐냐면 이 적분값이 어쨌거나 0이 돼야 되잖아요. 적분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에타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펑션입니다. 임의의 펑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타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닌 놈이니까 이 놈이 항상 0이 되게끔 해주려면 요 df dy 마이너스 ddx의 df dy 이 미분 방정식이 늘 0이 돼야 돼. 그게 바로 djt 알파가 0이 되는 조건입니다. 늘 0이 돼야 되잖아요. 늘 0이 되려면 df 이 펑션을 y에 대해서 미분해준 편미분한 놈 마이너스 ddx 그 다음에 f를 y 프라임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그 놈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놈의 차이가 0이 되면 djt 알파가 항상 0이 됨을 우리가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바로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이에요. 여기 우리 이제 여기 좌변에 y가 있고 이거 우변에 오른쪽에 두 번째 y 프라임 있잖아요. 이건 디멘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y 프라임은 항상 x하고 같이 dx하고 같이 얘는 y 프라임이 dy dx죠. 그러니까 dy dx 곱하기 dx 해주면 여기 디멘전이 dy 여기도 첫 번째 항도 dy 그래서 디멘전이 같아지니까 이게 여기가 y인지 여기가 y인지 헷갈리면 그런 디멘전을 항상 보십시오. 차원 해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은 dj d 알파가 알파 이퀄 0에서 0이 되는 조건을 구해도 되지만 펑션이 주어지면 그 펑션이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방정식. 이 레오나르드 오일러는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오일러는
너무너무 뭐 많은 걸 뭐 위대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뭐 천문학자이며 뭐 그렇죠.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우표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표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그 발행되는 그런 경우를 좀 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만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오일러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이 바로 스테이셔너리 밸류 컨디션을 주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얻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평면상의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 2차원 평면상의 두 점 1과 2가 있고 이 두 점을 잇는 임의의 곡선의 토탈 랭스를 우리가 J라고 했는데 이 J는 DS를 1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DS는 2차원 평면상에서의 DS는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이라고 라인 엘리먼트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라인 엘리먼트를 우리가 적당히 조절을 하면 이게 dx times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이라고 했고 이 빨간색 부분을 제가 펑션 f라고 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잇는 어떤 임의의 곡선이 최단 거리가 되는 조건은 j가 최소값을 가질 때고 이 j가 최소값을 갖게끔 하려면 그때 그걸 만족해주는 y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그걸 만족해주는 y를 찾는 그 방법이 이 펑션이 f가 오일러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펑션 f가 오일러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y를 찾아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러한 j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그 최소값을 찾는 조건은 그 펑션 f가 오일러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f는 뭐죠? f는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죠. 이 문제에서 f는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그럼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 시켜주면 얼마일까요? df dy는 이 y라고 하는 펑션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df dy는 0이겠지 뭐 이 경우에. 그럼 df dy 프라임은 얼마일까? 이건 이제 y 프라임에 대해서 df를 미분해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미분은 껌이겠지. 얘는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분의 y 프라임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거의 다 찾아주면 얘는 첫 번째 항은 0 빼기 ddx의 df dy 프라임인데 요 놈을 미분해 준 게 이제 0이 되는 게 오일러 방정식인데 그게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이 0이고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0이 되려면 df dy 프라임은 뭐가 되죠? x에 대해서는 항상 컨스탄트가 돼야 된다. 그래야 0이 되겠죠. 컨스탄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0이 되죠. x의 함수로 주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f dy 프라임은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분의 y 프라임인데 그 값 자체가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일러 방정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분의 y 프라임은 컨스탄트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y 프라임 제곱은 c 제곱에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놈을 다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c 나누기 루트 1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y 프라임 dy dx는 루트 1 플러스 c 제곱분의 c 이게 어나더 상수죠? 그러니까 상수분의 상수니까 제가 이거 편의상 a라고 들게요. 상수 a. 그러면 dy dx는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해주는 우리가 y를 찾아주는데 오일러 방정식 덕분에 이제 y를 쉽게 찾아줄 수 있어요. y는 얼마일까요? dy는 a dx니까 그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y는 ax 더하기 b 어떠한 적분상수 b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dy는 a times dx인데 그 양변을 적분해주면 부정적분해주면 y는 ax 더하기 적분상수 b가 됩니다. y 이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펑션이 바로 이 두 점 1과 2를 연결해주는 곡선 중에 최단 거리를 주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주는 곡선은 직선이 되면 된다. 직선. 그게 오일러 방정식. 그게 바로 변분법의 기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해밀턴의 변분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